걱정 부부. 첫 번째 가사조사 걱정 부부인데 아내가 막 서류 봉투를 갖고 왔어. 아니 그냥 이혼을 하면 되잖아. 저 정도면. 저거를 세상 사람들 이 사람 보세요. 제가 얼마나 불쌍한지 보세요. 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게 너무 보여가지고 아니 저럴 거면 그냥 이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저게 이제 문제가 모든 문제가 해소가 돼도 아무 문제 없으면 끝.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옛날에 네가 그랬잖아. 그래서 옛날에 이 사람이 했던 것들을 박제를 해놔가지고 그 앨범을 한 장 한 장 펼치면서 너 이때는 이랬지 넌 이때 이랬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머릿속에 앨범을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그래.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야. 같이 사는 사람이. 저게 이게 좀 걱정되는 게 이게 물론 남편 아내 다 문제겠지만 아내가 이 이사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 해소를 위해서 모든 거를 쏟아내더라고. 그게 뭐 부모 중에 한 명이 그러면 자식들이 진짜 그 노이로제가 걸려요. 근데 아내분이 힘든 건 알겠어요. 쌍둥이에다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아프다는 그 얘기를 들은 기본적으로 불안도도 높고 뭐 좋게 말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죠. 이 아내는 진짜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를 바깥에 나가서 일을 시켜야 돼. 아니면 뭐 사람들 많이 만나는 그런 일 있잖아요. 뭐 어쨌든 뭐 회사 안에서도 사람을 많이 만나든 지금 그런 활동을 자꾸 밀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도 저렇게 보면 서류 봉투를 들고 온 아내의 모습을 보면 제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봐주세요. 여러분 봐주세요거든. 그럼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는 밖으로 나가야 돼. 사람들을 만나야 돼. 많이 만나야 돼.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삶의 어떤 가치를 느꼈던 사람인데 지금 집에서 애들 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내도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내는 밖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는 비교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런데 그런 거는 빨리 버려야 되고 아내는 그리고 자기 기준에 막 갇혀버리고 또 성격이나 이런 게 또 세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남편 얘기를 할 때도 주변 사람들이 네 남편 그 정도면 착하지 않아? 라고 하면 이 아내는 야 착하긴 뭘 착하냐 그러면서 막 그 남편 비난을 해서 결국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래 그래 해준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버리지. 결국 바뀌지 않는 거야. 자기 기준이. 근데 여기서도 아내는 아마 엄청 충격을 먹을 거예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내 욕은 아무도 안 할 줄 알았거든. 저 사람만 욕할 줄 알았거든. 집안일이나 아이를 키우는 것이 서툰 거지. 이게 이렇게 피해의식이 무서운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외부의 그 탓이라고 생각하면 그 발상 자체가 불행이야. 왜냐면 행복은 원래 내 인생의 통제감에서부터 나오는 게 행복인데 내가 남 탓을 하는 순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잖아요. 인생의 행복의 공식은 기본적으로 그게 들어가요. 통제감이. 근데 남 탓은 통제감을 잃게 해. 되게 남 탓을 하면서 내가 남을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 너 때문이야. 그건 너 때문이라는 걸 결국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을 쪼개 되잖아. 아내는 누구보다 괴로워.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내가 잘못했을 리 없다고 생각해. 뭐 넓은 의미로 방어 기제했는데 피해의식이지 피해의식. 근데 아내가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자기 모습을 좀 보고 사람들을 통해서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아내분이 아마 가장 원망하는 사람은 아버지일 겁니다. 이건 정말 소설이에요. 아내는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양가적이고 극단적인 감정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 그 강압적인 아버지, 나를 억압하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엄마가 보니까 성격이 되게 차분하고 온화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엄마를 보면 이것도 너무 소설인데 그냥 소설을 쓸게요. 이건 소설이야. 다음 주에 보고 그냥 컨텐츠에 대한 다음 주 얘기야. 아마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의 삶이 두려움이야. 아내는 뭐에 쫓기고 있냐면 아내가 보기에는 엄마의 삶이 좀 과장되게 표현해서 병신 같거든. 근데 그걸 이제 타인이 아니고 엄마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야.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막 그렇게 저렇게 모든 거에 그냥 수그리고 그냥 하는 그냥 엄마도 성깔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화면에 나온 걸 봤을 때 그런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반대로 더 세고 엄마 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아빠에게 당하는 엄마 모습처럼 그러지 않기 위해서 더 세게 이래야 살아남아. 이래야 돼.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그게 어떻게 보면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것에서 쫓기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아들들도 마찬가지.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어떤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반대 방향의 모습으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럼 피해자는 모두가 피해자인데 결국은 남편 입장에서도 피해자지. 왜냐면 내가 하나를 잘못해도
이 사람의 아버지가 잘못했던 10가지가 더해져가지고 나한테는 11개의 비난이 쏟아져. 모든 딸들이 그래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은 건.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뭐 엄마 정도 살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기서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이 아내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아빠라는 공포, 아빠라는 존재가 가정에 남편이 아빠 같은 존재가 되고 내가 엄마 같은 존재가 될까봐. 그러면 단순히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 해서 끝이 아니라 아빠 같은 사람과 사는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실은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에 뭐가 있냐면 아빠에게 저렇게 당하면서 왜 한 소리도 못하지? 그거는 아빠에게 굉장히 무서움과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아빠와 애착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야.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비율이 높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절반 정도가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네.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반대로 아버지와 애착이 잘 돼 있다.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 혹은 아버지에 대해서 최소한 연민이 있다면 엄마의 삶 자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안쓰러울 수는 있고 엄마 손을 잡고 막 도망가고 나는 안 태어나도 좋을 정도로 그 정도 마음이라면 아빠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감정이냐는 거지. 그런 마음이라면 내 남편이 아빠 같은 조금이라도 겹치는 부분이 나오면 그러면 벌써 무서운 거야. 뭐가 공포스러운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아내도 남편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게 혹시라도 내 남편이 아빠 같은 존재로 갑자기 그렇게 될까봐. 이 아내가 엄청나게 과하긴 한데 지금도 나도 이게 50이 넘는다는 거에 조금 놀랐는데 나는 한 30 정도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인 거지. 내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엄마의 삶처럼 그렇고 싶지 않다. 그러면 실은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이 사람 머릿속에 가장 큰 남자의 원형은 아버지예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보고 자라니까 부모일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렇다면 남자라는 존재는 내가 약해 보이면 나를 찍어 누르는 존재라는 무의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뭐야? 엄마처럼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처럼 저렇게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 들이받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정신 차릴 때까지 찍어 눌러야 되잖아. 내가 아빠한테 당한 거, 엄마가 아빠한테 당한 걸 내가 같이 당했을 거 아니야. 투사하니까 내가 엄마가 당할 때마다 내가 같이 당했을 거로 생각하잖아. 그러면 아빠가 어쨌든 남편의 단계는 내가 엄마처럼 안 살려면 아빠처럼 내 남편을 찍어 눌러버려야 될 거 아니야.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감정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빠 같아지는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우리 집에 어떻게 보면 폭군이었던 아버지를 닮아가게 돼. 그래서 저 생각이 되게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애가 애에서부터 자리 잡는데 무슨 잘못이 있는데 이 프로세스를 알겠지. 그래서 부모를 닮아가. 그래서 지금 보면 저게 내가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배우자를 엄마처럼 만들어버려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이런 프로세스가 존재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걸 되게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저 서류봉투부터 벌써 보는데 마음이 무거워. 그게 되게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참 자식으로서 되게 안쓰러운 게 그런 자식들이 많거든요.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도 결국 찾으면 마음속에 그런 무의식이 깔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현재의 문제가 막 생기는 거지. 근데 이 부분은 그걸 너무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긴 해.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를 잘못했을 땐 하나만 혼내면 돼. 아내가 하나를 잘못했을 땐 하나만, 서로 잘못한 걸 혼낼 수 있는 거니까 서로 그것만 혼내면 돼. 근데 거기에서 내 공포심과 맞물려서, 근데 내 무의식에서는 공포심인데 겉으로는 공포심이라고 말하지 않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혼낼 자격이 있어. 나는 피해자야. 너는 가해자야. 너는 혼나야 돼. 이렇게 되죠. 근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야. 엄마처럼 살까봐 두려운 거. 아빠처럼 살까봐 두려운 거. 근데 이거를 당사자가 이거를 깨닫기는 참 어렵죠. 그러니까 근데 한번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이라도 더 피해를 받는다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거기서 상대를 막 그 가해자니까 조져버리지 막. 항상 요즘에 이제 마음속에 걱정이 많죠. 여기서 남편은 정상적인 대화를 10분 이상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협의 이혼 해준다고 하면 그냥 깨끗하게 정리할 생각도 있고요. 근데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도 괜찮아요.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도 지금 보니까 두 분 다 젊은 나이신 것 같고 이혼이라는 게 안 하면 당연히 훨씬 좋지만 해야 될 때는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물론 이 두 분에게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아내가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나서 마음의 여유를 찾으면, 그런 이상향을 찾으면 그래도 많이 나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폭군부보다 더 심한 면은 있는데 그래도 아직 젊고 어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못 배웠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스승을 만난다면 아니면 어떤 애착 대상 남편하고도 당연히 애착이 형성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 지금 모르겠어요. 이혼숙녀 캠프가 그런 어떤 멘토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싶기는 해. 이런 분들이 열정이 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호랑이 선생님 같은 그런 분한테 한번 이렇게 딱 감화를 받으면 그분이 시키는 거는 또 정말 귀신같이 또 하거든. 왜냐면 이런 분들은 정말 훌륭한 멘토를 찾아다니는 면도 있어요. 왜냐면 아버지와 애착이 형성이 안 됐고 어머니는 불쌍하게 보기 때문에 아이일 때 이 아내를 생각해보면 품어주는 어른, 배울 어른이 없었어. 그럼 평생을 그거에 대해서 갈증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느끼기에 진짜 따를 수 있는 어른이 한번 생기고 그 사람이 말을 해준다라고 하면 변할 수 있을 거라고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존재를 이제 어떻게 얻느냐. 그게 이제 뭐 큰 관건이죠. 그게 그러니까 없으니까 자기가 이게 잘못된 기준인지 잘된 기준인지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버리면 가해자라는 사람이 단점이 조금만이라도 보이면 네 단점 때문이야 막 이러면서 막 파고 들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지.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가 60%네? 나는 30-40%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는 거지. 지금 이 아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공포심은 지금 많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공포인 거지.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너 혹시 우리 아빠처럼 날 대하는 거야? 우리 아빠가 엄마 대하듯이 지금 나 대하는 거야? 나 엄마처럼 앉아. 들이받는 거지. 가서 잔소리로 찍어 누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번 피해의식이 생기면 내 기분 화가 풀릴 때까지 계속 쪼고. 나르시시스트랑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려서부터 부재한 어른과의 그런 애착이지 않을까. 지금 남편을 보면서 너 아주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한번 당해봐 라는 마음이거든요. 지금 저렇게 막 가져온 것도 그렇고. 근데 이 남편이 그렇게 어른스럽고 뭔가 이런 힘든 일 있을 때 아내에게 폭언도 안 하고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이런 아내와 결혼 안 해. 걱정 부부입니다. 내가 언제 정말 네 탓이래? 남편의 폭언을 아내는 얘기하고 있고 보석 같은 놈. 근데 여기서 서장훈 씨가 굉장히 빠르게 아내의 부정적인 면을 캐치한 것 같아요. 이제 시즌 한 이번이 7인가요? 8인가요?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서장훈 씨도 이제 처음에 가사 조사할 때 남편 쪽 얘기가 나온다고 아내가 고생만 했구나. 이제 서장훈 씨도 이 액자식 구성에 더 이상 속지 않아. 시즌 8인가요? 근데 이제 아내는 그냥 다 억울하지. 아내의 싸움 대상 1순위는 쿠팡 고객센터, 프로 민원러. 이거를 하나하나 다 적어가면서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본 거는 모든 걸 적고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음인데 진짜 이혼을 맘먹고 정말로 이거를 변호사한테 가서 할 거면 필요하지. 근데 잘 살 거면 이게 넘어갈 건 또 넘어가야 돼. 뭐 어떻게 일기에 써놓고 그걸 계속 보면 본인은 계속 저 피해자고 괴로운 마음이라는 건 계속 든단 말이에요. 자기한테는 이렇게 욕설하는 거, 아이들 안고 큰 소리침.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내가 했던 거는 다 쏙 빼먹어. 상대가 마지막에 했던 그 한마디만 기억해서 폭력이라고 하지. 내가 이 사람을 때려서 내 손을 잡아도 그건 폭력이래. 그런 일들이 벌어져.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어도 이 사람이 했던 그 결과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면은 뭔가 이 앞뒤 맥락이나 이런 거 잘 못 따지고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약한 사람들 아니면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계속 비난을 받으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고 터져버려. 욕설하면서 본인 핸드폰 집어던짐, 음식물 집어던짐. 자기가 했던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 이걸 보고 계속해서 이제 또 기억하고 쓰면서 한 번 더 기억하고 본인도 보면서 기억하고 저걸 계속 머리에다 주입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은 10분 동안 일어나는데 저거를 100시간 동안 곱씹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업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서장훈도 여기서 뒤에서 이제 말 돌리지 말라고 이유가 안 된다고 지금. 그래서 아내는 막 계속 우는데 그게 자기 연민에 빠졌으면 남의 감정이 안 보여요. 남편도 물론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없는 남편이었으면 이 결혼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과 안 하지. 그거는 아내 쪽도 그렇고 남편 쪽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서로 노력해서 이거를 굉장히 오랜 노력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결혼 4년 차, 5년 차군요. 새해가 됐나 보지. 새해가 돼서 자기 생각이 너무 갇혀 있으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니까 남이 무슨 말을 해도 일단 내가 이만큼 힘들었다는 걸 어필하는 게 너무 중요해. 아내는 이혼을 원하고 그냥 이혼을 하지 왜? 아니 그러니까
아내가 이혼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노력하고 할 수 있는데 이혼을 또 한다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저렇게 준비를 할 거면 그냥 이혼을 하면 되지 왜 나왔지? 아내 측 영상부터 나오는데 여기서 제작진인 전화를 받자마자 아내가 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필요해.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 저 얼마나 힘든지 보이시죠? 동네 사람들. 그래서 아내는 회사에 다닐 때도 여러분 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면 아내는 거기에서 아마 즐거움을 얻는 사람일 거예요. 왜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면 즐거움을 얻을까? 그 부분에 결핍이 있으니까. 어려서 애착이 안 형성됐으니까 안전지대가 없기 때문에. 안전지대가 뭐예요? 야 그거 예수 자전거를 탈 때도 야 자전거 타봐 뒤에 잡고 있어 자전거 타면 야 잘했다 박수 쳐주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안전지대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그걸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 그래서 뭐 친구들 아니면 뭐 직장에서는 뭐 자기를 추앙해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들. 근데 지금 결혼하면서 그게 없잖아요. 지금 자기의 어떤 감정을 하소연하거나 자기를 칭찬해주거나 그 존재가 없다고.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당한 거를 복수하겠다라는 생각이야. 아내는 처단하겠다 굴복시키겠다가 아니라 복수하겠다. 그래서 매일같이 폭언하는데 어제도 저한테 그러니까 뭐라는이라는 게 뭐 이게 아내 말만 들으면 남편이 와서 계속 폭언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남편 6시에 출근해서 오자마자 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아내분이 진짜 애를 안 보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낀 게 물론 이 말은 아내분은 억울하시겠지만 애 언제까지 재울 수 있어라고 물어보는 게 난 깜짝 놀랐어. 애를 키워본 사람들끼리는 약속 시간을 정해도 애 키우는 사람은 늦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시간을 정할 수 없다는 걸 알거든. 애 키우면 진짜 별의별 돌발 상황들이 일어나서 언제든지 늦을 수 있고 언제든지 못 올 수 있다는 거를 서로서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당장 어린이집 갈 때도 아니면 아기 때는 뭐 얘가 갑자기 열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어린이집 간다고 나왔다가 뭐 한참 걷다가 갑자기 뭐 소변 마려워 그러면 뭐 다시 뭐 집으로 뛰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별의별 일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쉽게 잠 자는 줄 알아? 애들 안 자요. 근데 그 말을 한다고? 저게 애를 안 키워본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애를 키워본 사람이 저렇게 말한다 하면 이 사람은 애 보는 적이 없구나. 애를 본 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면 이제 애를 보시겠지만 그 학습이 느릴 수도 있겠지. 애를 키워본 사람은 절대 애 재우는 시간을 정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말하기 창피하긴 한데 접근 금지도 됐었고 그래서 남편이 그래서 막 저 죽인다고 몸에 불을 지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이 아내의 표현이 되게 과장돼 있는 게 근데 아내의 세계는 그렇긴 할 거야. 아내의 세계는. 저 얘기를 남편이 나중에 설명해 주는데 아내가 남편 욕을 쓴 거야. 종이에다가. 그래서 그 종이를 태운다고 불을 지르려고 했던 거야. 그 종이를 태워버리겠다고. 근데 그 죽인다고 몸에 불 지르려고 했던 거 아니거든. 근데 이 아내가 이제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 육개장 그 라면 끓인 거 말고 그냥 그 육개장 라면을 던진 걸 가지고 저게 칼이었으면 나는 죽었어. 이게 뭐야.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안 위험한 게 어딨어. 이 사람이랑 어깨동무 했는데 그 어깨동무 하는데 이 사람 손에 칼이 들어있으면 내 어깨는 잘렸겠네? 아니 그렇잖아. 손잡고 있는데 이 사람 손에 독침이 있었으면 나는 죽었겠네? 아니 그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물론 근데 던진 건 잘못인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과장되게 해석하는 거는 작은 일을 너무 재난화시키는 거지. 그리고 그 앞에 전후 과정에 자신이 어떤 트리거를 한 것도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건 다 쏙 빼먹고 그냥 이 사람 말만 들으면 나한테 욕하고 갑자기 몸에 불 지르려고 하고 그 무슨 유전 영화 속의 무슨 캐릭터 같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증거 자료를 뭐 보내오고 여기서는 다 앞뒤 자르고 남편이 욕한 것만 이제 다 해놓을 거지. 그러면서 그 자기가 피해 입은 영상만 남겨놓고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려. 그게 이 아내의 내면이에요. 이 아내의 인생이야. 근데 그 인생을 누가 만들었어요? 남편이 만들었나? 남편이 만들었다고 아내는 생각했지만 그건 본인이 만들었어요. 남편이 그 일을 벌인 건 진짜 100번 양보해서 인생에서 많이 다 합쳐도 1시간이야. 나머지 10년은, 나머지 5년은 본인이 채워간 거예요. 계속 곱씹고, 계속 돌려보고, 계속 생각하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떤 걸 해서 이 사람이 이랬나? 아, 그 부분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 사람한테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거 없고 딱 피해받은 부분만 딱 찍어놓고 그걸 계속 돌려보고 있으니 자기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냐고. 본인이 누구보다 괴로워요. 누구보다 괴로워. 왜냐면 고통스러운 기억을 계속 돌려보고 있거든. 그냥 플랫할 수 있는 0점짜리 그 평균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간 동안 마이너스의 고통스러웠던 일을 계속 돌려보면서 평소를 다 마이너스로 만들어버리고 있어. 이거는 문제를 겪고 나서 장애가 되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겪고 나서 그거를 내 장애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이에요. 문제와 장애는 뭐죠? 문제는 해결하면 그만이야. 장애는 씻을 수 없지. 그건 전문가의 도움이나 어떤 치료가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치료를 해도 결국 잘못된 게 남을 수 있는 게 장애죠.
그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야. 계속 그걸 돌려보고 있으니까. 나머지 인생을 전부 그걸로 채우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울증이든 아니면 어떤 장애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생활 패턴이죠.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영상을 계속 곱씹고 있으니까. 계속 일기처럼 쓰고 그걸 곱씹어 보고. 그래서 뭐 남편의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내가 극단적인 해소고 여기서 작가님 저 남편한테 맞았어요. 핸드폰을 뺏어서 광대뼈 내리 찍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이 되니까 아내의 말을 고지고대로 못 듣겠는 거지. 왜냐면 아까도 저를 태우려고 불질렀어요. 아니었잖아. 본인이 욕한 종이를 태우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 나머지 말들도 신뢰가 떨어지는 거야. 또 아까 말처럼 과장된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진짜 이러다가 뭐 칼부림 날 것 같아요. 애들이 위험해 보여. 애들을 핑계를 대는데 애들이 그렇게 위험해 보이고 그러면 애들 재우라고 남편한테 참 맡기겠네.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이 그러는데 집에도 들어갈 수 없었다 이러는데 이게 아내가 이런 거를 또 저렇게 질린 상태에서 녹음을 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지. 남편은 종이에 불을 지르려고 한 거다. 이제 그것도 아파트 살고 있는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지만 본인이 표현한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 근데 이제 남편은 아내가 종이에다가 제 욕을 써놨어요. 그 종이를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하면서 그 종이를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아내가 뭐를 다시 꺼내서 붙였거나 하면서 뭔가를 했겠지. 그러니까 남편은 버렸는데도 안 되니까 또 태워버려야겠다 이렇게 된 거겠지. 야, 그 싸움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냥 심지어 이런 얘기도 싹 빼놓고 남편이 나한테 불지르려고 너무 과하게 지금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렸는데 그걸 다시 주워가지고 또 뭘 하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이게 저런 앞뒤 맥락이 있단 말이야. 당연히 근데 불을 지르고 그러는 건 안 되지만 지금 근데 아까 너 태워버릴 거야 하고 불 지르려는 사람이랑 야, 그 종이 버렸는데 왜 주워와? 아, 진짜 갖고 와. 태워버리게. 이거랑 두 사람이 비교가 돼요? 완전 다른 존재인데 지금 아내는 아내 머릿속에 남편은 어떤 존재냐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남편 쪽 가사 조사하시는 진태현 님이죠. 이번에는 표정이 밝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죄인으로 이렇게 머리를 항상 숙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죠. 이번에 할 말 많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때 아내가 애들 보는 것도 물론 열심히 보고 잘 보겠지. 애들 16개월 됐고 이랬으면 그냥 바쁠 때네요. 그리고 또 쌍둥이가 나와가지고 또 더 힘들지. 물론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서 뭐 허리에다가 저거 차고 남편은 이제 새벽에 출근을 했고 아유 2살인데 저렇게 막 올라가고 그러면 위험한데. 근데 이 집이 이게 또 뒤에서 나오는데 자기 친정어머니한테 친정어머니가 돈 달라고 그랬다고 악담했다고 하더라고. 친정어머니 줄 돈은 없고 아니 애 봐주면 돈 용돈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줄 수도 있고 여기 와서 일하는 아줌마도 못 구했다며. 다른 사람은 와서 일해주지도 않아. 돈 줘도 안 해줘. 근데 와서 일해주면 고맙다고 하고 줄 수도 있는 거지. 알아서 좀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개를 키워. 아니 물론 키울 수 있죠. 개 키우는 게 잘못이라는 건 아니야. 근데 개 밥 사는 돈은 안 아깝고 여기 와서 친정어머니가 애 둘 봐주는 돈은 아깝고 그게 여기서도 지금 보면 저거 어떻게 불안불안하냐? 저렇게 애를 본다고? 약간 그 느낌이 들거든. 애를 안 봐봐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무래도 저 혼자 케어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쌍둥이 같은 경우는 돌봄 선생 구하기도 당연히 힘들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독박육아다. 그래서 쌍둥이니까 제발 육아휴직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6년 다닌 회사를 아내 상의 없이 퇴사. 근데 저것도 퇴사도 뒤에서 다른 얘기가 나와. 저 퇴사한 이유가 원래 다니던 회사가 출장이 많았대요. 근데 아내가 출장이 많으니까 출장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남편이 출장 많은 회사에서 퇴사하고 다른 데로 이제 이직을 한 거야. 남편 회사가 출장이 많은 걸로 쪼면 안 된 거지. 근데 그것도 아내가 불안이 많아서 그래. 남편 출장 많은 것 때문에 힘든 사람이 이혼을 해서 잘 살 수 있을까? 걱정돼요, 그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가 너무 힘들 때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죽으면 제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공권력 낭비다 정말. 저렇게 경찰에다가 또 대고 하소연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는 실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야. 불안하고 외로운 사람이야. 오죽 외로우면 경찰한테 전화해가지고 저런 하소연을 하겠어? 오죽 외로우면 컴플레인을 걸면서 시간을 보내겠어? 실은 누구보다 소통을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소통이 안 돼. 굉장히 외롭고 근데 그 외로운 이유는 세상이 적이기 때문에 세상에 올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경찰관에게 버거움을 호소했다. 경찰이 지금 이런 거 호소를 받아야 되는 입장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만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데 아니 따뜻한 국밥 해서 드세요. 그 뒤에서 오면 그 친정 어머니도 오고 친정 어머니 오고 저녁에는 남편이 애 봐주고 해요. 그냥 해서 먹으면 돼. 그때 앉아서 소파에 앉아 있어. 따뜻한 국밥 해 먹으면 되지. 따뜻한 국밥 먹는 게 소원이면 뭐 당장 먹으면 되지. 그게 뭘 소원이야. 그리고 요즘에 국밥 전화해서
현풍닭 칼국수에서 그 밥 하면 국밥 바로 배달 와요. 누르고 하면은 짜증 한 번 내지 않고라는데 짜증 아니더만. 근데 여기서 서장훈도 캐치했어. 우리 진주 씨가 굉장히 감성적인 분이다. 이거는 저 말은 굉장히 감성적인, 울어서 감정적이라는 게 목소리만으로도 파악이 가능하다. 그게 울어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서장훈도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혼자 소고기 구워 먹어. 아니 혼자 소고기는 구워 먹을 수 있는데 국밥은 소원이야? 뭐죠? 카니버화 하고 있나? 국밥 국물에 이렇게 뭐 버터 같은 거 넣는다고 해서 안 먹나? 근데 육아휴직을 왜 안 썼냐? 라는 거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못 썼다. 이게 뭐 공기업이나 뭐 공무원분들 아니면 이렇게 복지가 잘 돼 있는 그런 데는 육아휴직을 해도 뭐 80%까지 또 돈이 나오고 아니면 그냥 돈이 나오는 그런 데도 있지. 근데 웬만한 그런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쓰면은 돈을 주나. 그리고 퇴사를 왜 얘기도 안 했냐? 근데 퇴사한 이유는 출장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내가 불만이 많았어. 아니 돈 벌러 출장 가는 거에 불만 많으면 옮겨줘야지. 아내 생각을 존중해 이직을 결정했던. 그래서 그렇게 이직하고 그런 상황을 말하기가 자존심이 상했대. 그러니까 이 남편도 참 남편에 대해서는 근데 아마 다음 회차에서 얘기할 게 더 많을 것 같긴 하고 퇴사하고 바로 직장을 잡았고 그러니까 서장훈이 물어봅니다. 아니 아내의 의견을 수용해서 퇴사를 결정했는데 왜 나랑 한마디 상의 없이 퇴사했다는 설명이냐. 한 달에 한 번 출장한다고 했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서장훈은 그게 물어본 게 아니죠. 어쨌건 출장이 많다고 본인이 얘기해서 지금 이직을 한 건데 왜 그거를 이직을 했는데 그걸 왜 말을 안 했다고 하냐라는 게 서장훈 질문인데 지금 아내는 결혼 전에는 출장 한 번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출장을 여러 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불만을 얘기했고 그래서 이직한 거잖아요. 그럼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출장 가는 걸 싫어해서 갔는데 의견을 존중한 건데 왜 불만이냐.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근데 아내는 근데 그 옮긴 회사도 출장이 있었대.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그 옮긴 거 자체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한 건데 왜 그러냐라고 또 물어봐. 근데 이제 아내는 남편의 출장이 너무 불만인 거야. 그러니까 또 세 번째 또 물어봐. 아내를 생각해 준 건데 왜 불만이냐. 근데 의견 존중과 별개로 일방적으로 퇴사한 거는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사람이 살 때는 아쉬울 게 없는 삶. 과감하게 지를 수 있는 것도 인생에서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 남편도 물론 쌍둥이들 눈에 밟히겠지만 그냥 아이들 데리고 이혼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죠. 근데 이 아내가 나는 좀 더 어떤 인생의 멘토를 찾고 그 삶에서 좀 방향성을 찾으면 내가 어떤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한다면 아니면 아내가 그냥 나가서 돈을 벌든가 차라리 나가서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전부 어머니하고 이렇게 번 돈을 전부 어머니랑 일하시는 분까지 구하기는 좀 힘들 거야. 뭐 일하시는 분도 그냥 파트타임으로 아니라 짧게 정도 구할 수 있겠지. 어머니 드리는 거랑 그것까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본인이 그냥 아예 그냥 밖에 나가서 일을 하든가. 그러면 오히려 부딪힐 일이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식사 후에 양치할 때 아이가 뭐 이빨 닦는 거를 싫어하는군요. 무서워하는군요. 저거를 이렇게 좀 잘 해가지고 살살살 해야 하지. 애가 이제 세게 하니까 울어버렸어. 피가 날 정도로 해버렸어. 이게 지금 애가 아픈 거를 지금 질문 이해 못한 게 아니고 회피기동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그치 회피기동인데 그 회피기동이 된 이유가 남편이 출장 많은 것이 너무 스스로는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얘기하면 당연히 공감받을 줄 알았어. 아니거든. 남편이 출장 가건 아내가 출장 가건 그 출장 갔을 때 어쨌건 가족을 위해서 돈 버는 거고 그게 필요한 건데 누가 그걸 갖고 뭐라고 하겠어. 서운하지. 보고 싶고 외롭고 불안하지. 근데 그거는 서로서로가 감내할 일이지. 이 사람이 뭐 개인적으로 동남아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애 입에서 피나고 지금도 보면 라면 먹고 있잖아. 국밥 먹는 게 라면 끓여 먹는 거랑 실은 시간상으로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요즘에 다 레토릭으로 돼 있어가지고 국밥 하나 만들어 먹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밥솥에다가 해놓으면은 그래도 하루 먹지. 조금 게으른 집은 3일까지도 먹어. 레토릭으로 안 해도 조금 삶아가지고 크게 해놓으면 그거는 솔직히 조금 게으르면 4일도 먹어. 가끔씩 끓여놔. 아침 저녁 끓여놔야지. 솔직히 그렇게 한번 끓여놓으면 라면보다 간편해. 데워서 먹기만 하면 되거든. 데우고 밥 떠서 먹으면 끝이거든. 라면보다 간단해. 라면이랑 비슷하지. 이거는 일 센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말들이 현혹된 것 같아. 독박 육아라는 말,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고 싶다는 말. 나가서 외식으로 국밥집에 가서 국밥 먹는 거는 원래 힘들죠.
애 2살짜리 애 키우는 어느 집에서 그걸 쉽게 하나. 못해요. 그거는 어렵지. 애가 2살이고 같이 나가서 먹는 건 당연히 어렵고, 물론 운 좋게 먹을 수도 있지만, 뭐 그거를 못한다고 눈물 흘릴 정도는 그건 세상에 지금 눈물 안 흘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어딨나요? 그래서 지금 애 이빨에서 피난 거 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향하고, 아니 본인이 살살 하지. 근데 뭐 저거는 근데 저런 사고는 뭐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게 문제는 아닌데, 근데 설거지 하는 사이에 이제 뺨이 부었고, 이번에도 이제 바로 병원으로 가고, 다른 사람은 괜찮아하는 것도 아이들이 이제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신경섬유종 진단을 받았다는데 이게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치료법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어쨌건 저게 엄마로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아내도 지금 저 불안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내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은 맞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 그러니까 저 병이 뭐 어떤 건지는 떠나서 이 아내가 남편 때문에 내 애들이 이렇게 됐다는 생각, 그리고 이 애들이 혹시라도 더 큰 문제로 발전할지 모른다는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예민하게 구는 건 있을 거야. 애기 둘 다 그래요. 카페오레 반점이 있어서 이런 반점이 좀 생기나 봐요. 그게 12개나.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피를 한 10통 정도 뽑았고, 그래서 같이 검사해서 둘 다 이제 신경섬유종 판정을 받았는데 남편도 나중에 알게 됐대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막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게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일단은 좀 잊고 사는 것도 어떨까. 애초에 몰랐던 것도 차라리 이 부부한테는 나았을 것 같아. 저 검사 자체를 그냥 안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너무 나도 무책임한 말인데 결과적으로는 얘기야. 그래서 아이들 보험도 없잖아, 아예. 그런 거 걱정도 안 돼.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댁적 유전병이었다. 근데 임신했을 때 네가 이상한 약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남편의 비난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물론 아내가 정말 고통받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고통받았지. 남편이 하면 안 되는 말을 했는데 그거를 저거 이제 평생 가는 거야. 평생 저거 이제 마음속에 두고 다 적어놓고 마음속에다 그냥 새겨가지고 절대 잊지 말아야지. 이거 나중에 어떻게든 복수해야지. 계속 저거 다 새겨놓고 저러니까 이게 화합이 되겠냐고. 네가 몸 관리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이것도 지금 아내의 패턴을 뭐 이것도 그냥 소설이에요. 여기서부터 소설인데 아이가 아파. 아이가 아픈 거 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해. 잔소리를 해. 왜 나도 안 바라줘. 그러면 남편이 아 그만해. 그거 네가 몸 관리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된 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애 아픈 거 가지고 네가 몸 관리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왜냐면 지금 아내가 말하는 그 앞뒤의 패턴을 봐도 마지막에 자기가 당한 것만 딱 떼놓고 얘기를 하는 그 패턴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남편이 물론 여기서 카메라 앞이라 숨기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그냥 가서 이렇게 다짜고짜 먼저 따지고 그런 성격이 아니란 말이지. 어쨌건 그게 앞뒤 상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거가 이제 한이 맺혀가지고 계속해서 그거 하나로 이제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우리가 상처받지 않을 수 없어요, 살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회복력이에요. 회복력은 무언가 고통스러운 거를 잊거나 생각하지 않는 것도 포함돼요. 근데 이 안에는 회복력이 없어. 상처받으면 그거를 자기가 더 힘내서 새겨. 내가 어떤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내 그 마음에다가 다 이렇게 칼로 새겨가지고 그러니까 각인시켜놔. 곱씹고 절대 잊지 않아. 더 강화시켜. 회복력이 없어. 회복은커녕 회복되려고 하면 계속 그거를 상처 내서 그거를 더 깊이 만들어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어. 실은 여기서 이 아내가 피해자인 거는 그 아내를 가해한 가해자는 그 가장 높은 퍼센트는 본인이야, 실은.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아내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시간이 해결해주지 못해요. 아내는 시간이 갈수록 해결이 안 돼. 왜냐면 스스로가 부정적인 거를 계속 곱씹으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거든. 근데 이제 남편은 나도 그 병이 있는데 스펙트럼이 넓다. 그래서 나도 그게 있는데 크게 문제를 못 느꼈다. 근데 아내도 이제 중도가 천차만별인, 어떤 사람은 경미하게도 되고 그래서 의사들도 잘 몰라요. 근데 저렇다고 해서 뭐 걱정하고 배우자 비난한다고 지금 뭐가 어떻게 되겠어? 그냥 일단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지. 내가 죽을 배꼽이 넘어가면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된다. 근데 뭐 쌍둥이 나오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겪었을 거는 같아요. 그렇게 뭐 정말 고생해서 애 낳은 그런 것들 당연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리고 남편의 문제는 지금 벌금 고지서, 미납 독촉장, 결혼해서 경찰서에 낸 금액만 추산해보면 명품 가방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주변을 신경 못 쓰고 저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뭐랄까 꼼꼼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의 절대 지지 않는 성격,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는 성격이 한편으로는 끌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근데 이제 명품 가방 비유도 벌금으로 명품 가방 하나 정도? 많지 않은데? 나 이런 거를 다 앨범으로처럼 해가지고 다 갖고 다녀. 자동차 과태료 1,400, 민방위 과태료, 뭐 급하게 챙기기 이 정도고, 저게 안 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저런 거를 못 챙기고 꼼꼼하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결혼을 하게 됐을 거야. 줄여서 32개. 집으로 경매 딱지 왔을 때도. 근데 아내는 뭐든지 과장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 말을 고지고대로 지금 들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자꾸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아까도 뭐 몸에 불지르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뭐 저게 칼이었으면 어땠어 가는 거나 지금 보면 경매 통지서, 대출 이자 연체로 날아온 경매 예정 통지서. 아니 대출 이자 때문에 쪼여가지고 힘든 사람이 이니까 회사에서는 남들이 안 가는 출장 하나라도 더 가가지고 거기서 출장 가면 출장비도 나오고 보너스도 있고 진급도 빨릴 수 있고 힘든 일을 하면 어쨌든 그 회사에서 내가 또 대우를 받을 수 있잖아. 근데 그건 또 못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런 거를 차라리 그러면 아내가 챙기고 남편이 출장 가고 돈을 어떻게든 몸을 굴려서 벌게 해주고 그러면 남편이 저녁에 투잡이라도 뛰겠지. 투잡은 무슨 투잡이야 집에서 애 보는데.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별일 아니었어 내 기준에서는. 당시에 60 내면 끝나는 일이었어. 아니 그냥 끝내면 60 내면 됐네. 근데 저걸 모아놓는 게 이 아내는 자기가 잘못이라는 생각을 못해. 저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거든. 시어머니가 했던 말, 남편이 했던 말, 그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딱 남편의 폭력, 남편의 폭언만 써놔. 마음속에 써놓고 실제로 종이에 써놓고 이 사람이 잘못한 거는 모아놔. 내가 잘못한 거는 없어져.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피해자로서만 남아. 계속 그렇게 남아. 근데 그 이유가 실은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라는 공포심에서 출발했을 거라는 게 저의 소설입니다. 요즘에는 이게 은행 앱이 되게 편해졌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세금, 무슨 세금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은행 앱에서 검색하면 낼 수가 있어서 요즘에는 나도 저런 미납하는 일이 없는데 그리고 지금 남편의 폭언 뿐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아내의 폭언도 있어. 그 과정에서 남편의 폭언만 남아서 기억하는 거는 그거는 이성적이진 못하죠. 이성은 최소한 내로남불하지 않아. 이성은 공감해주지 못하고 그런 차가움이 있지만 내로남불하지 않아요. 그래서 치유가 안 돼서 기억되는 거는 저런 스스로를 부정회로 안에 가둬버리는 명분이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실은. 그래서 저 고지서들을 싹 모아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진태현 씨가 궁금한데 저거 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서 모아놨대. 그래서 저렇게 그냥 싹 모아놨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 이게 보면 뭐 이현숙 캠프도 모르고 낯설 사계나 뭐 낯설도 보면은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공격적으로 하고 싸움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싸움을 만들 가능성을 만드는 사람들.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은 모르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우산 이거 같이 써요 하면 되는 거를 정없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물론 서운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서운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만 서운을 하다고 해서 공격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죠. 물론 그게 공격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자기 자신은 뭐 말 하나로 관계가 개선되지는 않지만 말 하나로 관계가 틀어질 수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낸 것들을 모아온 게 아니라 그냥 낸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게 남편만 처리할 수 있는 거라면 뭐 그것도 맞아요. 하라고 했는데 안 냈다. 아니 근데 저거 안 해가도 되잖아. 아니면 경제권이 전부 남편한테 있나? 지금 남편 출장도 잦고 6시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하면 애 보고 애를 재우는 사람이야. 저런 거 언제 하라고. 언제 저거 해. 저녁 먹을 시간도 없어 보니까. 저 우편물이 집에 본인이 더 오래 집에 있는데 본인이 볼 수 있잖아요. 못 보는 거 아니잖아. 집에 있으면 저 우편물 볼 수 있잖아요. 남편은 회사에 있으면 못 보잖아. 그러면 본 사람이 그걸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냈다고 하는데 안 내서 계속 오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생활비 지금 얼마 주고 있는지 본인 입으로 말해봐. 이번 달에 생활비 받는 거는 110만 원. 아예 없을 때도 있고 몇천 원 줄 때도 있고 2월 달에는 8천 원 줬고 지금 2월 달에 8천 원. 생활비를 못 주고 있네 지금. 이것도 근데 다음에 또 액자식 구성이 있을 수도 있어. 이게 계속 평균 8천 원이 아니라 이 전 달에는 뭐 200, 뭐 이때는 200, 이 전 달에는 뭐 110 줬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내는 월급 명세서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그런 게 없었고 남편은 자기 월급이 높지 않아서 그게 자존심이 상하나 봐. 그러니까 남편도 그냥 없어. 지금 그거밖에 없어. 나 지금 이만큼 벌어. 이래서 해야 돼. 출장? 그래서 가야 돼. 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남편도 그게 안 돼. 남편도 그게 자존심이 상하나 봐. 그래서 남편의 큰 문제는 따로 있대. 폭언 및 가정폭력. 그래서 남편이 뭐 욕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뭐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정신병자야 막 짜증나네 진짜 이러면서 애들 있는 앞에서 막 욕하고 외식을 하러 나온 장면이 있었구나.
그래서 맨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정리, 엄마한테도 뭐라 그러고. 그래서 엄마나 딸년이나 똑같다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평일에는 함께 거주하면서 육아를 도와주는 친정어머니. 평일에는 와가지고 애를 봐주죠. 정말. 저희 엄마한테 직접 얼굴 보고 욕을 하더라고요. 일을 도와주고 욕먹은. 그러니까 이거는 선을 넘은 게 맞지. 저기 뭐 엄마랑 딸이나 똑같네라고 했는데, 근데 이것도 또 액자식 구성이 있을까봐 뭐라고 말을 하기가 힘들어. 그러게 16개월 애들, 그러고 보게 16개월 애들 둘을 데리고 어떻게 외식을 했지? 대단한데?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남편의 폭력 때문에 가장 크게 싸운 거는, 그때도 한번 컵라면을 집어 던졌는데, 이제 그 컵라면 포장 상태. 근데 그 물건이 정말로 컵라면이 아니라 뭐 칼이나 그런 거였으면, 아니 컵라면 던진 거랑 칼 던진 거를 지금 같은 선상에서 지금 보고 있으니 내가 죽을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그게 칼이었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었겠다잖아요. 근데 이 여성분은 컵라면을 던져? 내가 죽을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그 매사에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작은 것을 재난화시켜서 비합리적인 사고를 만들어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제작진도 아내의 말만큼이나 심한 폭력성은 보이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아내 왈, 그거는 카메라가 여러 개 있어서 남편이 이제 가식을 떤 거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걸 토대로 더 유리하게 합의 이혼을 하려는 마음이다. 뭐 고지서나 이런 걸로 그렇다. 그러면 오케이야. 근데 지금 아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의 삶은 저는 망가질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망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출장 가서 없는 동안도 그렇게 못 견디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갑자기 해피해지겠어? 괴로운 생각을, 과거의 기억들을 계속 곱씹는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내 곁에 없을 때 이 사람을 계속 그 출장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한 번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받으면 그거를 하루에 막 80통 넘게 전화를 하는, 그렇게 해서 누군가와 연결되는 게 필요한 사람이 혼자서 이혼하고 나서 산다고? 그게 더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아. 실은 아내를 위해서는 아내가 이 삶을 회복하고, 아니 본인이 어떤 정서적으로 회복하고 스스로 상처 주는 일을 멈추고 각인시키는 이거를 멈추고, 나는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막 경찰 신고 7차례 정도 계속해서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내 배우자, 내 가족이 아니라 악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거는 결혼하면서 남편이라는 존재가 부정적인 느낌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빠라는 존재가 악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빠라는 존재가 악마잖아. 그래서 악마랑 연을 끊지 못하고 살았던 엄마가 불쌍하고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아빠라는 존재가 되는 순간 남편은 악마일 수 있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가 뭔가 불화가 있으면 악마다, 경찰 도움. 그래서 악마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엄마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나는 더 강하게 악마에게 악마적인 행동을 해야 돼. 내가 아빠를 닮아가는 그 프로세스예요. 물론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프로세스가 진짜 많아. 아까도 투표해봤지만 엄마처럼 살지 않을게 이런 생각은 정말 60%에 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근데 그 안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게 결혼을 함과 동시에 불행이 시작돼 버려. 그렇게 촬영 철수 후 아내가 또 홈캠 영상을 보내왔고, 경찰 뭐 부르라고 하고 말다툼하고 뭐 문고리를 부수고, 그리고 3일 뒤에 이제 뭐 남편이 뭐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데 태어나다. 남편도 아내의 소리가 이게 자꾸 이러니까 남편은 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일단 별거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을, 그러니까 나네가 말하는 것처럼 막 경찰이 막 투입되고 막 불질러 버려서 막 상대를 화형시켜 버리려고 하고, 지금 그런 사람까지는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아니라고 나왔고, 이혼 소장 먼저 접수하고 합숙에 참여되는 걸까요? 그렇게 어쨌건 아내는 이혼 의사가 90%. 법원에서 몇 월 언제까지 만나자고 얘기했는데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남편. 그래서 방송에 나가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따져보자라고 했는데, 다른 삼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선을 보겠느냐. 아내는 100%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응원해 줄 줄 알았을 거야. 근데 물론 아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었는지 이해는 해요. 지금 쌍둥이 낳고 많지 않은 나이에 고생하면서 살고 있죠. 정말 힘들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윤택했다면 뭐 사람도 여러 명 쓰고 그러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겠지만, 뭐 그게 맘대로 되나. 몸 갈아놓고 사는 거지. 그래서 아내는 현명한 선택을 사고 싶다. 그렇게 이제 아내 측 영상이 끝났고요. 그래서 허장훈 씨도 아무리 화가 나도 저렇게 욕은 하면 안 되죠.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고쳐야 돼요. 그래서 남편도 자기가 욕하는 거, 그래서 문제가를 느꼈고, 아내는 또 서류봉투를 꺼내는데 저게다가 또 다 적어놨어. 뭐 몇 월 며칠 뭐
남편이 했던 건 정신병자 아니하면서 이런 말들을 다 적어놓고 욕먹어도 싸다. 네가 맞을 짓을 했겠지. 우리 아들이 괜히 그러겠니? 그렇게 지금 모든 상처를 다 저렇게 적어놓고 잊지 않고 저거 남이 읽어주고 또 그거 들으면서 울고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불행할까. 회복이 되실 수가 없겠지. 그 억울함에 갇혀서 현생을 못 사는 상태예요. 남편도 후회되고 창피한 순간 당연하지. 창피해야지. 진태현은 가사 조사를 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진태현이 그냥 두 분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처음 봤죠. 보통 이렇게 말 안 하는데 그냥 살지 마세요 두 분. 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측 입장이 나오는데요. 남편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하고 나갑니다. 6시 반에 출발을 해요.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 반에 출발하면 회사 도착하면 8시. 야, 무슨 2시간 반을 출근했으냐? 이거는 이사를 해야지 않을까요? 이렇게 힘들더라도 회사 근처로 최소한 1시간 이내로 끊을 수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힘들겠다. 그리고 6시 출근, 저녁 8시 퇴근. 그러니까 아내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남편이 하루 종일 없어. 남편은 6시에 갔다가 8시에 들어와가지고 안 보여. 그리고 솔직히 저 정도 이렇게 출퇴근에 3시간 쓰고 저렇게 거의 뭐 9 to 6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집에 오면 녹초가 돼. 뭘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근데 남편이 뭐 일하고 이런 게 안 보이니까 독박 육아다라고 이제 하는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남편이 돌아오면 애들이 아빠를 좋아해. 지금 8시인데 애들 밥이 안 먹었다고? 그래서 밥 먹이고 씻겨야 돼. 그러니까 남편이 퇴근 후에 바로 앉지도 않고 바로 그냥 애들 밥 주고 씻기고 한단 말이야. 밥 먹이고 장난감 치우고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머리 말리고 뭐 목욕시키고 머리 말리고는 뭐 세트지만 그거를 둘 다 해. 8시 퇴근하고 그거를 둘 다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아내는 애들을 잘 본다는 기준이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애들이 아빠를 잘 따르긴 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해도 이거 독박육아 아니다. 그래서 애들 목욕시켜달라고 하면은 뭐 목욕시키고 퇴근 후에 다 자기 전까지 애들 하네. 저게 진짜 단 1시간이어도 진짜 고마운 거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야. 이건 남녀를 바꿔도 마찬가지지. 한쪽이 일을 하고 와가지고 애를 본다는 거는 물론 당연히 육아는 함께 하는 거지만 그게 당연한 건 아니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고마운 일이지. 남편 퇴근하면 아내는 지금 컴퓨터하고 놀고 있어. 그러니까 아내는 가정이 없는 자신이 너무 그리워. 이 시간에 따뜻한 국밥 먹고 와요. 매일 먹을 수 있겠네. 돈이 없어서 그런가? 어머니가 봐줄 때 점심에 어디 가서 알바하고 이 시간에 국밥 먹으면 되겠네. 근데 아내는 저 억울한데 남편이 퇴근 후 육아를 다 한다고 했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주하면서 목욕은 엄마가 거의 다 해주시거든요. 자랑이네요. 본인은 애 목욕을 그러면 거의 다 안 시킨다는 얘기 아니야. 애 목욕을 안 시켜봤더니 엄마가 거의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서정훈 씨가 바로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요. 아니 그거는 본인한테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까? 엄마가 도와주는데 뭘 독박육아예요? 지금 아내가 자기의 억울함 이런 거 너무 과장해서 말하다 보니까 벌써 신뢰가 안 가. 이거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야. 이게 과장해서 말하는 거를 들키면 저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과장해서 해석하는 사람이구나.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구나. 엄마가 와 있을 때는 엄마랑 같이 하는 거고 남편이 와 있을 때는 남편이랑 같이 하고 해야지. 애가 둘인데 둘이서 한 명씩 맡고 씻기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남편이 밤에는 애들 둘이 다 남편이랑 같이 있어. 장모님이랑 저 둘 다 있을 땐 아내는 거의 안 본다고 봐야죠. 장모님은 설거지하고 남편은 애들 먹이고 아내는 쉬고 있어. 평일에는 장모님이 많이 봐주지 않냐고 하면 엄마랑 나는 한 몸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보는 거나 내가 보는 거는 나는 한 몸이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내 독박으로 쓰여지는구나. 또 이럴 때는 또 엄마랑 편 먹고 또 엄마가 무슨 말하면 또 엄마를 또 적으로 두고 여기서 상주하시면 진짜 인생이 없는 건데 자기 인생을 그냥 다 여기다가 지금 하는 건데 친정엄마가 봐주는 게 내가 보는 거야. 그렇게 하고요. 여기 이때 정말 웃긴 게 이 다른 부부들이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부부들이 막 비난하기 시작해. 힘들겠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친정엄마가 해주고 남편이 케어해주는 거 보고 독박 육아를 모르시나? 여론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자막조차도 남들과는 조금 다른 독박 육아 개념. 이 아내분이 제작진에게도 불만을 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혼자 그렇게 쉬다가 소고기를 구워 먹어요. 소고기를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서 소고기를 굽는데 남편이 이제 기름을 둘러주거든요. 저녁에 환기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겠지. 어쨌건 기름을 두르면 더 맛있으니까. 뭐 돼지고기는 기름 안 두르고 먹지만 소고기는 그래도 기름을 이렇게 살짝 둘러주면 훨씬 맛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그냥 기름을 쓱 둘러주고 가거든. 기름 튀는 것 때문에 이제 화상 입는다고 막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투견 부부와 이 부부의 공통점은 아내가 피해의식이 굉장히 크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근데 그 반로가
조금 다르지. 투견 부부는 남편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고, 지금 이쪽은 아마도 확실하진 않지만 이 아내의 어려서부터 쌓여온 정서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이 남편의 성격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다 튀잖아, 기름.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아내가 뭐 기름 다 튀잖아 이러니까 그냥 남편이 굽거든요. 심지어 아내가 먹을 소고기까지 구워주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결국 고기를 구워줍니다. 근데 그 소고기를 그냥 또 혼자 먹어요. 남편은 지금 저쪽에서 애 보고 있거든요. 애 보느라고 저녁 안 먹어. 근데 저만한 애들이 있을 때 부모들은 솔직히 다 저래요. 한 명이 먹고 한 명이 애 보고 한 명이 또 이렇게 교대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번갈아 가면서 먹어야지. 근데 이게 뭐야? 저녁 먹는 걸 포기했어. 심지어 이거 고기까지도 남편이 구워주고. 남편은 그래서 그냥 남편 퇴근하고 집에 오면 너무 배고파서 아기들 신경 쓰는 거 안 먹고 그냥 밥 먹은 적도 있었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먹죠. 그래서 신경 쓰게 하고 불편하니까 그냥 집에 와서 저녁을 안 먹습니다. 저거 이제 애들 좀 크면 남편 밖에서 저녁 먹고 와요. 밖에서 저녁 먹고 이제 점점 이 사이는 벌어지고 그렇게 되지. 이 상태로 간다면. 이게 하루에 찍은 건가? 소고기 먹고 라면 먹고 아내 이렇게 잘 드시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아이들을 아내랑 장모님 둘이 보니까 두 사람 빨리 육퇴하라고 안 먹는 것도 있습니다. 남편 저녁을 안 먹어. 그게 물론 당연히 집안일도 끝도 없고 근데 남의 돈 받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남편은 그냥 저녁을 포기하고 애들을 보고 있군요. 남편 밖에 나가면 간식 같은 거 엄청 사 먹겠다. 남편이 이제 삐끗하니까 아내가 이제 아기 안고 조심히 다녀. 남편은 그냥 혼자 가다가 넘어질 뻔한 건데 거기서 뭐 안고 조심히 다니래. 그러니까 자기는 하는 일이 별로 없으면서 주변에는 굉장히 높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근데 본인이 예민하다는 거를 이렇게 지금 잘못된 지적을 했음에도 이런 건 다 까먹어. 기억 못해 이런 건. 바로바로 잊어버려.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 돼. 무던하게 생각하고 서로 가족이면 뭐 좀 손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시간이 아까운 거야 실은. 그만큼 에너지를 너무 쓰게 돼. 그래서 아내가 육아서적도 많이 사서 읽었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아이랑 보내는 시간은 물론 본인은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주변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책을 읽고 불안하니까 원래 불안한 사람들이 저래요. 불안도가 너무 높은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한다 했을 때 경영대학원에 들어가. 그런 걸 몇 년간 공부하고 책 읽고 그래. 그래서 실제로 시작을 막상 잘 못하지. 그래서 저랑 장모님한테 말하죠. 이 시기엔 뭘 해야 되고 이 시기엔 뭘 먹여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런 게 문제는 정답이 생겨버려. 정답이 생겨서 그게 아니면 막 다 불안해 또. 근데 아이를 저도 키워보니까 너무 정답은 없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아이는 꼭 2시간마다 깨워서 밥을 먹여야 됩니다. 뭐 이렇게 써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그런 것들부터 물론 지켜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들도 있지만 너무 모든 정답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되더라. 예민한 사람인데 아이들이 아프다는 생각 때문에 그 불안도가 너무 커졌어. 그리고 산후 우울증에다가 지금 쌍둥이 키우는 스트레스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런 책을 읽지만 유모차 접는 법은 또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육아 방침대로 안 되면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런 정답을 안 지켜도 됩니다. 그리고 정답대로 하려면 본인이 다 하면 돼. 주변에서 정답을 안 하면 본인이. 근데 아내는 나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어. 엄마의 방식은 틀렸다라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엄마의 도움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엄마의 육아 방식은 틀렸어. 나는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라는 말은 또 뭐가 있죠? 나는 절대 엄마 같은 엄마는 되지 않을 거라는 말이 생각을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엄마와 그런 육아 방침이라는 게 사사건건 부딪혀. 근데 엄마는 딸이랑 부딪히기 싫으니까 입을 다물었을 거야. 그냥 이런 케이스도 있지 않을까만 하는 거지. 아이들 후라이팬 이걸로 써야 돼. 뭐 애들 후라이팬 따로 써? 왜죠? 왜 따로 써? 뭐 이유가 있나? 기저귀 그렇게 하지 말고 입혀서 해. 엄마한테 그걸 하고 있네요. 엄마 말 좀 이쁘게 해라는데 본인이 이쁘게 해야지.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뭘 어쨌다고 점점점. 그 엄마를 더 불쌍하게 만들고 있는 건 본인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안 먹는다는데 억지로 먹이는 것도 학대야. 아니 본인은 이빨 닦다가 피까지 나게 해놓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도 좀 이렇게 먹기 싫은 것도 먹게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도 좀 먹게도 하고 먹는 것도 배우는 거지. 애들이 브로콜리 싫다고 하잖아요 원래. 그래도 먹이잖아. 저걸 뭐 또 학대까지. 저 과장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방청하시는 분이 지금 아니 그럼 자기가 하든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일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억해 두겠어요. 그 어머니께서는 손자가 더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거 하나 더 먹어봐라 했는데 그거 가지고 학대하라고 하는 게 조부모님들이 물론 틀린 것도 많지만 그분들의 방식이 책에 있는 것보다 옳은 게 진짜 많아요. 요즘에 어떤 육아 방침이나 육아 유튜버들도 많고 막 그런 분들 많은데 이게 심리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뭐 아동 심리 이런 걸 공부하신 분들보다 애 키워보신 어른들이 더 많은 걸 알 때도 있어. 이론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육아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장돼 있지. 학대 이러면서.
맞아. 여기서 박하선 씨도 그러잖아. 그 황혼유가. 이게 근데 자식들 처음에 아기를 처음 낳고 우리 부모님, 장모님 그냥 다 젊게 생각해. 그래서 저게 뭐가 어렵나. 애들 보면 재밌지라고 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그렇게 영상 속에 자기 모습을 본 아내는 공격적이었다. 그래서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반성하게 된 것 같다. 카시트 태우는 것도 못하고요. 육아 지식에는 빠삭하지만 육아용품 사용에는 미숙한 아내. 그러니까 이론은 빠삭한데 실제로 해보질 않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선무당 잡는 소리만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카시트 잘 못해. 육아용품 세대 전부 다 접고 펼 줄 모른다. 그러니까 아내는 그러지만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증거가 있는 거야. 아내분이 얼마나 그 주변의 시야가 지금 좁아졌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거 어떻게 접어? 손잡이 어디?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을. 그래서 빨리 좀 말해주면 안 돼? 아니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빨리 말해줍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뭐 엿먹이는 것도 아니고 왜 말 안 해줘? 엿먹이려고 말을 안 해주겠어?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죠.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난 있었을 거라고 봐. 실은 이거는 본인이 좀만 관심 가졌으면 진작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잖아 지금. 아니 그거를 뭐 남편한테 승질내면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것도 남편이 나를 엿먹인다라고 생각해버린단 말이죠. 애들이 지금 16개월인데 육아용품 적고 펴는 법도 모른다. 이제 이런 것들이지. 그리고 나는 이 장면이 이제 가장 경악스러웠는데, 아내는 진짜 실전에서는 전혀 배우는 게 없구나라는 게 이 장면인데, 몇 시까지 재울 수 있는데? 라고 물어봐. 지금 애를 키워보면 이런 말 못 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100%야. 그걸 시간을 정할 수도 없는 거고. 16개월 동안 애를 재워본 적이 없구나야. 이렇게 되면. 뭐 재우다 같이 잘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은 이분이 지금 독박육아라고 하기에는 애를 재워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애를 재워봤다면 재울 때 나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고 남편에게는 그렇게 좀 타이트한 조건을 내세우는 걸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애를 재우는 걸 시간을 정해놔요.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지금은 이 아내가 애를 안 키워보고 있다는 얘기야. 10시인데 못 재우고 있잖아. 아니 8시에 와가지고 밥을 먹이니까 당연히 10시에 애들이 자요? 그 전에 그러면 밥을 먹여놨어야지. 10시에 재우려면 8시 전에 애들 먹이고 씻기고 해야 10시에 9시쯤 누워가지고 10시쯤 잠들 수 있겠지. 근데 남편 오기 기다렸잖아요. 남편 보고 먹이라고. 근데 어떻게 10시에 재워? 그러면서 뭐 아내는 나 오늘 하루 종일 육아했어. 한숨도 못 잤어. 남편 출근할 때 자고 있었잖아요. 낮에는 그러면 남편은 나가서 잤나? 아니 낮에 한숨도 못 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누가 보면 밤에도 못 잔 줄 알겠어. 아내는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남편도 아니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나는 언제 쉬어 도대체? 아까 낮에도 쉬었고 고기 혼자도 먹었고 저녁도 맛있게 먹었잖아. 그리고 부모가 뭘 그렇게 얼마나 쉬어야 되는데. 국밥 먹을 시간도 아까 있더만. 지금 남편이 못 쉬는 거지. 그리고 지금 남편이 애 재울 때는 쉬면 되잖아 그때. 남편이 애 재우고 있는데 지금 쉬는 시간 아니에요? 뭐 하고 있는데 지금? 남편 쪼고 있지. 뭐 그냥 쉬면 되잖아 가서 남편이 재우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박하선 씨도 보다가 지금 쉬고 있잖아요. 남편이 애 재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웃는 거야. 지금 실은 이 패널들 사이에서 아내의 행태가 실은 약간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거든. 근데 자기가 그런 상태라는 걸 지금 모르고 있지. 그러니까 소장훈 씨도 힘든 건 이해하지만 근데 왜 어머니가 봐줄 때마다 쉬는 것 같은데 왜 저런 얘기해요? 라는 거에는 실은 너는 쉴 때가 많은데 왜 못 쉰다는 말을 하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엄마도 나한테 그랬어요 하고 엄마한테 또 상처받은 얘기를 해. 엄마도 저한테 모진 말을 진짜 많이 했다. 아니 그러니까 소장훈 씨 아니 모진 말 말고 본인은 어쨌건 쉬잖아요. 엄마가 애 봐줄 때 쉬고 지금 남편이 애 재울 때 쉬고 다 쉬는 거잖아요. 왜 못 쉰다고 얘기해요? 이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소장훈 씨도 지금 답답해가지고 말 돌리지 마세요. 어머니가 애들 봐주는데 왜 한숨도 못 쉬었다고 하고 그 얘기를 왜 하냐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고. 할 필요 없는 얘기 하지 마라. 그래서 저도 발언권을 그러면서 엄마가 저한테 모진 소리도 많이 하고 짜증도 많이 내거든요. 아니 그게 안 쉬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거기서 모진 소리 듣는다는 얘기로 자꾸 물타기를 한단 말이에요. 박하선도 지금 아기를 봐주고 있잖아요. 아니 모진 소리 그러면 본인이 다 하든가. 근데 저희 형편 아시는데도 애 봐주는데 돈을 달라. 원래는 주는 게 맞아. 그 말을 들었음에도 못 드려서 죄송하다. 그 말 자체가 모진 말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어머니로서 당연한 요구일 수 있는데 자식이 못 드려서 죄송하다. 돌봄비를 요구하는 친정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대. 근데 그게 못 쉬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어쨌건 돈을 달라고 했던 어쨌든 애를 봐줘서 본인이 쉴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쉬는 게 아니라 이거지? 스트레스 받는. 아니 애초에 지금 물타기가 돼버렸어. 이게 멍하니 듣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헷갈려요. 지금 무슨 얘기였어요? 아니 쉴 시간이 충분히 있고 주변에서 도와줘서 지금도 남편이 애 봐주고 있고 낮에도 엄마가 애 봐줘서 쉴 시간이 있는데 왜 하루 종일 못 쉬었다는 얘기를 하냐는 거지. 낮에 한숨도 못 자는 건 당연한 거고 변명을 계속하고 있어. 인정하면 되는데. 친정엄마에게 막대해서 불만이라고 했는데 엄마가 모진말해서 나도 모진말했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냥 30분만 말 시키지 말아봐 재울게. 그러면 새벽 4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아니 지금 10시인데 새벽 4시가 왜 나옵니까? 이게 너무 과장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맡기면 되잖아. 엄마한테 맡겨도 똑같아. 그거에서 본인이 엄마보다 육아를 더 잘한다는 거야? 아니 누가 재워도 애들을 재울 시간을 정할 수 없는 건 똑같다라는 건데 더 잘하고 못하고가 왜 나왔어? 예. 근데 본인이랑 레벨이 똑같다며 그런 말 안 했어. 근데 이제 아내는 그런 말 했다고 철석같이 믿어버렸지. 그러니까 맡겨놓고 얘기하자고. 지금 아내는 남편과 얘기해야 된다라는 미션이 딱 들어오니까 지금 남편이 빨리 와야 돼. 남편에게 전화 걸어야 된다 하면 받아야 돼. 이 사람이 뭐 일을 하고 있든 그냥 받아야 돼. 그래서 막 전화를 80번을 걸어. 그러니까 이건 싸움의 목적이라고 보면 아내는 뭐가 하나가 딱 생각이 들면 그거를 해야 돼. 근데 남편이 애를 보고 애를 재우네? 빨리 나와서 얘기를 해야 돼. 하나를 딱 해야 되면 나머지 게 여유가 없어. 정해진 대로 해야 돼. 박하선 씨가 처음에는 이제 쉴드를 치다가 이제 계속 이게 부드럽게 자꾸 지적을 해요. 남편이 화를 못 참는 스타일인데 카메라 때문에 참고 있는 거다. 저게 남편의 진짜가 아니다. 일부러 싸움을 부추긴 거다. 그래서 뭐 근데 아내가 그래서 억울할 수는 있겠죠. 빨리빨리 해 모든 일을. 그리고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아니 뭐 회사에서 일이 많으니 그렇지. 집에 와서 하는 게 뭔데? 하는 거 많던데? 얘 밥 먹이고 씻기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욕하는 거야 이제. 당연히 애 안고 욕하는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이것만 딱 대놓고 보면 남편이 나쁜 새끼인데 지금 이게 앞에서 일어나오는 이 빌드업들이 있으니까 남편만 욕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지. 그냥 문을 잠그고 피해서 이제 애들을 봅니다. 본인이 생각나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그때 해야 돼요. 아내는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충동적이고 아마 그 상담을 할 때 그런 수치가 무조건 높게 나올 거예요. 충동성이 굉장히 높게 나올 거예요. 남편이 회사에 있는데 전화를 거는데 이제 아내의 문제점은 이런 거야. 무한 반복까지. 대본이 아닌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혼하고 싶다면서요. 저거는 집착이고 하루에 85단 하네요. 그리고 문자도 막 같은 문자를 막 써가지고 막 보내. 이거는 불안이야. 불안이 높은 이유는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불안은 곧 통제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통제를 하려고 드는 거고. 그러니까 서장훈 씨가 이거는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저렇게 전화를 왜 한 거냐라는 거에 지금 아내는 또 다른 얘기를 하니까 아니 왜 전화를 건 이유가 아니라 안 받는데도 계속 전화 거는 이유. 통화를 하려고 했던 목적 말고 안 받을 때 85통이나 하는 이유. 근데 이제 남편이 일부러 받고 끊으면서 약을 올려서 그런 거다. 아내는 남편이 약을 올린다고 생각하죠. 회사에서 뭐 출장 가거나 이제 그러면은 일을 못하게 해버리면 안 되지. 서장훈 씨가 또 물어봐요. 계속 전화를 거는 이유가 뭐냐고요. 약이 올라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아니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당하면 뭐가 좋아요? 일이 되겠어? 돈 못 벌어오면 본인도 죽는 거잖아. 남편이 회사에서 저런 취급을 받고 회사에서 기모 펴고 일 못하면은 결국 본인이 괴로운 거거든. 자기를 파괴하는 행동이거든. 그래서 대화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출근을 해버리니까. 아니 아무리 부부간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출근보다 중요하진 않지 않나요? 출근은 어쨌건 내가 정해진 약속이고 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건데 대화 해결이 중요해? 일단 출근할 건 해야지. 대화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출근했다고 일을 못하게 만들어? 아내는 뭐가 중요한지 자기가 이 행동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이 뭔지가 감정에 취해져 버리면 없는 것 같아. 충동성을 이겨내지 못해. 제가 저렇게 전화한 이유는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유 고지서가 날아오고 뭐고 그런 거 됐고 그냥 문자 남기세요. 그건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 그냥 본인이 내도 되잖아. 그게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억울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 문자를 그냥 남기면 되고. 근데 이제 아내는 제가 전화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가 있는데 남편이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된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나 만약에 그런데 서장훈도 답답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85통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인사불성 됐을까 봐 걱정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핑계 댈 게 아니잖아요. 서장훈 씨도 알지. 남편 주사 걱정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때 육아휴직을 쓰면 됐잖아. 아내는 되게 쉽게 말하는데 지금 생활비는 달라고 그러고 육아휴직은 육아휴직대로 쓰라고 그러면 뭐 그거 어떻게 안 되잖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일을 빡세게 하고 지금 갔다 와서 내 같이 봐주니까 그렇게 지금 가야지. 고통을 감수하고 살아야지. 지금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내는 내가 일하겠다고 했잖아. 너 일하게 되면 내가 회사 그만뒀다고. 그래, 이게 맞지. 일하겠다고 했으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을 쓰면 되지. 근데 그 말은 어떻게 믿냐고. 아니,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를 그만뒀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을 못 구해버리면 어떡해.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실적인 문제죠. 계속 고지서가 오잖아. 아니, 이거랑 그 믿음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본인이 취업을 했는데 애 볼 사람이 없는데 회사를 그냥 계속 다니겠어? 고지서가 와서 네가 일을 못해? 본인이 일을 가지면 남편이 일을 안 갔겠지. 여기서 왜 이런 줄 알아요? 아내는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싶어. 싸우고 싶은 거야, 실은. 저렇게 싸우면서 실은 한편으로는 저게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안정감을 주는 거죠. 이게 제가 월요 상담에서 많이 말씀드린 케이스죠. 불안을 느낄 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 그 편안을 느낄 때 불안해지는 사람. 싸우는 상황 그 자체가 익숙한 사람. 거기서 벗어나는 게 불안한 거, 지금. 그러니까 계속 딴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당장 육아휴직 쓰면 수입이 드니까 아내가 어쨌건 취업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취업하면 뭐 당장 내일부터 나오세요. 보통 이러지 않잖아요. 며칠 여유 있잖아. 그러면 그때 며칠은 좀 어머니 도움 받아가고 남편은 육아휴직 그때 신청해서 내면 되지. 아니, 고지서가 있는 게 어때서. 그리고 지금 어쨌건 육아휴직 안 쓰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고지서는 본인이 처리해도 되잖아. 아니면 본인이 그러면 취업을 할 거면 지금 취업을 하고, 그러면 취업을 하면은 남편이 그걸 보고 육아휴직을 쓰겠지. 그게 뭐 당연한 프로세스잖아요. 근데 아내는 그게 안 돼. 계속 돌아야 돼. 이 시간을 써야 돼. 고지서로 200만 원 나가는 거 아니잖아. 내가 나가서 일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일을 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육아휴직을 하지. 지금 아내가 이 남편과 이 싸움이 목적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논리력이 없어. 일 구하는데 얼마나 걸리는데. 연봉은. 그거야 나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해야지. 본인이 못 벌면 육아휴직 당장 덜컥 해놓고 어떻게 메꿀 거야. 이건 아내가 취업할 거니까 아내가 알아보고, 그리고 남편이 그만둘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걱정 부분은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